안녕하세요. 열린 포럼 지역과 예술의 만남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 사회를 맡고 있는 성북문화재단의 권경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울문화재단과 서서울예술교육센터가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강서 양천에서 시작하는 문화예술 같이 만남 모모에 참여하는 강서 양천 지역 기관과 단체가 공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양천문화재단, 그리고 양천구립 신월 청소년 문화센터, 양천시민사회연대, 구립 강서 청소년회관, 강서 양천 민중의 집, 빵과 그림책 협동조합 등이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셔 주실 분들이 전부 이제 어쨌든 강서와 양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이후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9살 블랙문의 조윤솔이라고 합니다. 이제 학교에 재학하면서 보컬리스트의 꿈을 키우면서 다니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무대에 설 자리가 많이 없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모모에서 열리는 봄 소풍 행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거기에 나가서 이제 노래를 또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되게 저는 청소년들한테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기회를 마련해주는 자리 같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도 되게 적극적으로 나와보고 싶어서 바로 알겠다고 하고 왔습니다. 네. 이런 어떤 용기 있는 그런 태도나 어떤 자세가 사실 지금 필요한데 그런 격려가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지역에서 동네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청소년들의 꿈들을 청년들의 꿈들을 만들어가느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트리트 댄스 팀 문주크루라고 합니다. 저희는 중학교 때부터 팀원 모두가 양천구에서 살게 되어서 지금까지 10년 이상 같이 양천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양천구에서 기반으로 춤을 추면서 사실 딱히 마땅하게 춤을 출 곳이나 장소가 여의치 않은 것을 너무 잘 알았고 그 장소를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던 중에 이제 양천구의 이제 기관인 청소년 수련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관이나 문화예술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미숙이라고 하고요. 즉흥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즉흥연극 배우이자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2020년도에 했던 신나는 예술여행 중에 그 노마드 즉흥극장이라는 그 사업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강서구에 있는 시민단체, 노동조합 이런 시민사회와 함께 했던 사업이라서 이런 자리에서 소개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노마드 즉흥극장 노동과 마을 삶의 드라마를 잇다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제 2020년에 5월부터 12월까지 강서 양천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 극단이 거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도 없고 뭐 연습실도 없고 다 각자 어떤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근데 그 즈음에 마침 3명이 강서구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인연으로 이제 민중의 집을 방문하게 됐고 민중의 집에서 하고 있는 포럼 뭐 이런 거에 참여를 하다가 민중의 집이 어떤 지향과 가치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일상과 예술과 노동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지향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와도 굉장히 맞닿아 있고 그래서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강서구의 이 시민사회 단체와 노동조합이 활발하게 연대하고 있는 이것을 지역 자원으로 삼아서 신청을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해서 선정이 됐고요. 즉흥연극은 대본이 없이 하는 연극이고 오늘처럼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연극을 보여드리는 장르예요. 그래서 그냥 그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연극의 대본이 되는 건 거죠.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이보다 좋은 장르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역 주민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서사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고 발굴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사업 취지를 삼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 사회 내에 그렇게 많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만나고 있나 이런 네트워킹도 좀 살펴보고 싶었고 우리의 공연이나 워크숍이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실행을 했습니다. 강서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많이 갖춰지지 않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분명히 소외 계층들이 있을 거고 그런 소외 계층을 찾아가는 그런 사업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서 민중의 집을 이제 거점으로 삼고 거기에서 정기 공연을 펼치고 그다음에 그 원하시는 곳에 찾아가는 공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예술가들이 있는지 좀 만나보고 싶어서 지역 예술가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이제 연극 워크숍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활동가분들, 교육활동가분들 그런 분들 모셔서 워크숍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는 그 빵과 그림책 협동조합에 계시는 그림책 큐레이터로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책 작가, 프로 작가들은 아니신데 이제 저희 공연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직접 그림을 그리고 글도 쓰셔가지고 그림책으로 만들어서 출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동조합들이 이렇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가장 만나고 싶은 대상이 이제 노동조합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코로나 막 심해지고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었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많이. 그래서 그게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그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좀 사람들 만나고 싶다, 좀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신청을 해주셨었습니다. 위에 사진은 가보셨는지 예전 민중의 집이네요. 예전 민중의 집에서 저희가 공연을 했던 그런 사진이고요. 아래 사진은 그 양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공연을 했던 사진입니다. 서울식물원에서 그 강서구에 있는 시민단체들 어떤 한 시민단체를 초청해서 한 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활동가분들 개개인이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그런 단체 있다고 말만 들었는데 오늘 여기서 처음 봐요. 그래서 같이 연극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 꿈자립 장애인 센터거든요. 이제 장애인분들이 계신 그 장소에 직접 찾아가서 연극 워크숍을 했던 그런 장면인데요. 마지막에 저희가 그 책으로 별총총 이야기 총총이라고 해서 그 주민들이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연극으로 보여드린 거 그거를 빵과 그림책 협동조합에 계신 분들이 글과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은 다 그 강서 양천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나 유관기관에 저희가 배포를 해드렸고요. 네, 저도 강서구에 이사 와가지고 강서구가 어떤 곳인지 잘 몰랐었다가 어떤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런 지역이구나, 이런 특성이 있구나 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예술가들 스스로가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 청소년회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은미라고 합니다. 일단 저의 직업은 청소년 지도사이고 제가 이제 강서 청소년회관에서 근무한 지 횟수로 따져보니까 14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강서 청소년회관에서 근무하면서 청소년들과 활동하면서 있었던 그런 활동들 중에 이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일단 강서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다정다감인데요. 이 사업은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60조 및 제61조에 의거해서 청소년 문화 활동의 진흥 그리고 청소년 문화 활동의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강서 청소년회관에 14년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대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전시나 공연, 그리고 놀이체험 등의 청소년 문화 활동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역 내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산자, 소비자로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청소년 문화 플랫폼을 조성하는 데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사실 코로나 딱 이제 초반에 시작했을 때 저희 한 2년 동안 저희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영역까지 조금 건드려서 아이들하고 게임을 건전하게 하는 방법, 이 게임 안에서 저희가 동아리를 대상으로 진로 박람회도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소년 동아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뮤직비디오 영상 제작을 해주는 기회를 제공을 했었는데요. 그 무대에 대한 그 갈증과 열망을 조금이나마 채워주기 위해 이 댄스나 보컬이나 그리고 주로 댄스나 보컬 동아리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런 무대를 마련을 해주고 유튜브에 본인들의 활동 영상을 업로드해주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저희 강서 청소년회관에서 이러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2022년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그 문화예술 영역도 한 축에 포함되지만 그 영역을 넘어서 가족이나 지역 환경 그리고 대체 놀이에도 조금 접목을 시켰는데요. 5월 달에는 저희가 어쩌다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가족들과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심신을 달래주고 가족 간의 소통을 화합해보고자 저희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었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저희 회관 뒤에 우장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장산 둘레길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7월 달에는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 없이는 사실 생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랑 컴퓨터 PC 게임 없이 그냥 놀아보자, 맨몸으로 놀아보자 해서 프로그램 이름이 너 대체 뭐하니? 라는 프로그램 이름을 가지고 멍때리기 대회나 종이 비행기 대회, 두된 퍼즐 문제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정말 아이들하고 이날은 어떠한 스마트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강서구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인데요. 청소년 어울림마당의 연계에 대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64조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에 의거해서 자치활동, 집단활동, 여가활동으로서의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연계해서 청소년 동아리 아이들에게 문화활동 예술의 장을 마련을 해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청소년 사업들 중에 제가 대표만 몇 가지 골라서 왔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한때 비보이가 엄청 대세였잖아요. 그래서 그 비보이 크루들을 위해서 비보이 배틀 대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플래시몹 행사랑 그리고 지역에 낙후된 그 곳에 가서 아이들과 벽화 그리기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영어와 연극을 결합한 아이들의 조금 창의와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에 대해서 연극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활동이랑 마지막으로 저희가 일반 청소년들 노래에 관심 있거나 춤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뉴스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경연대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해서 저희는 이제 청소년들의 다양한 역량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같이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서 양천에 엄청난 활동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성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인들과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문화재단을 같이 만들어가고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성북에
문화예술인들과 문화재단에 일하는 사람들, 구청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공유성북 원탁회의라는 네트워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게 2013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 10여 년 가까이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문화협치, 거버넌스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성북문화재단 한 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 차원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었다.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사업이 성북예술마을 만들기인데요. 성북문화재단은 처음부터 모든 사업의 설계나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 안 되는 직원들이 예술마을 만들기라는 말도 안 되는 성북의 20개 동으로 이걸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짠 거죠.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지역에 그런 문화예술 네트워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같이 상상할 수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뭐냐면 생활문화 영역이나 어떤 그 시민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문화민주주의를 지역에 좀 뿌리내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성북의 지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권역별, 월곡동, 장이동, 석관동 이런 동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남동, 정릉, 성북동 여러 동들이 있는데 이런 권역별 예술마을 만들기를 꾸린 겁니다. 보통의 사업을 하게 되면 위에서 뿌리게 되면 그 각각의 사업들이 일정한 포맷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상향식으로 만들어지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을별 특성이 잘 드러나게 어느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고 어느 지역은 청년 대학생들이 많고 어느 지역은 상인들과 주민들이 활동이 많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모든 걸 상상하고 기획하게 만드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권역별로 재단의 담당자와 한 명, 그 다음에 그 중에 문화예술 거버넌스 안에서 그래도 뭔가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PM 같은 분이 한 분, 이렇게 두 명이 같이 서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했던 건 뭐냐 하면은 저희도 공공이지만 이제 예를 들면은 민간이 제대로 설 수 있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같이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협동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예술가들이 마을 활동하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축제하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다음에 연극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런 다양한 형태 시각예술하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래서 저희와 파트너가 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구조들을 만들어간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거기 공간협치라고 나와 있는데 지역의 대표적인 저희가 운영하는 공간들을 공동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직접 이것들을 모든 걸 기획하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전문가들이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공동 운영을 하면서 그들이 들어와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획력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 저희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죠. 축제도 그래서 저희는 외부의 어떤 기획사나 전문 어떤 업체에게 저희가 뭔가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전부 지역의 예술가들과 기획자들이 함께 축제 민간 사무국을 꾸려서 진행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축제를 통해서 함께 성장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지역의 축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축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공유성북 원탁회의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한 10여 년 가까이 이제 9년 정도 돼 가는데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권한과 책임을 공동으로 같이 계속 주고 민간이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게 저희가 계속 함께 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버넌스를 한다고 그러고 라운드 탭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권한과 책임이 공공에서 쥐고 있거든요. 안 나눠줍니다. 나눠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저희는 공유성북 원탁회의라는 것들이 철저하게 자율적으로 성장하고 자율적으로 남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상을 하면은 성북문화재단은 없어도 지역의 예술가들은 남는 거죠. 이 지역에서 살면서 생활하면서 때로는 돈도 벌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 상상력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 철저하게 민주적으로 저 테이블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공유성북 원탁회의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공모사업이나 수익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지역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또 다른 단체로 그냥 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지역의 문화예술 네트워크 거버넌스 플랫폼이다. 이것들을 굉장히 지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온 것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비결이고 그리고 연말에 MT를 간다라든지 운동회를 한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창의적인 방식으로 예술가들과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함께 고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원리를 처음부터 서로 내규처럼 정해서 자율적 활동, 문화다양성, 우정과 협력, 환대 그리고 문화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을 원리로서 같이 가져가고자 애를 쓰고 있고 지금도 그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누리마실 축제 오프닝 그 공연인데요. 대부분 이런 축제를 하게 되면 지역 축제의 특징이 뭐냐면 셀럽을 부릅니다. 5천만 원, 6천만 원 주고 막 셀럽을 부르는데 저희는 한 번도 셀럽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의 예술가들이 이 축제 개막 공연을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 예술가들에게 다 가겠죠.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초동의 시드머니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죠. 나는 양천이다, 강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인데, 살고 있는 예술가인데, 이 예술가가 1년 동안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이 100이에요. 근데 전국을 떠돌면서 돈을 벌어요. 99%를. 그러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생길까요? 절대 안 생기죠.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배드타운인 겁니다, 이 지역은. 그럼 지역의 예술가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지역의 예술 활동에, 지역의 마을 활동에 찾아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럼 그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플랫폼을. 그게 축제이고, 그게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인 거죠. 저희는 이제 그 부분들을 고민해서 축제를 철저하게 지역형 축제, 민간협동 축제 모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아이디어들, 모든 것들이 지역의 예술가들과 기획자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축제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르죠. 그리고 그 경험이 축적되는 겁니다. 아, 우리 옛날에 이랬는데, 작년에 이랬는데, 올해 이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본인들의 나는 돈을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재능 기부란 말을 저희는 쓰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성북에서는 문화재단하고 예술가들 사이에 설령 본인이 그렇게 일을 하더라도 재능 기부란 표현을 서로 간에 쓰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서로 간의 태도이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축제 아카데미도 하고 축제에 관련된 네트워크를 1년 내내 계속 돌립니다. 이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1년 내내 고민하고, 축제는 하나가 아니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나온 게 이제 축제 학교 뭐 이런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자 같은 걸 양성하고, 그리고 동네에서 자그맣게 축제하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이제 기획 프로그램을 하고 같이 고민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공간의 엽지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인도라는 공간, 미아리곡의 하부 공간에 다리밑 공간을 저희가 이제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고개장도 열고 장터도 열고 뭐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성북동 나무를 닮았다라는 주제인데 2016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성북동 입구에 나무 두 그루가 갑자기 베어지고 있었어요. 예술가 한 명이 그 포크레인 앞에 달려가가지고 나무를 왜 베냐고 공사를 멈추면서 단톡방에 300명이 넘게 있는 단톡방에 나무가 베어지고 있다. 그랬더니 동네에서 놀고 있던 예술가들이 달려왔습니다. 대낮에 놀고 있는 사람은 예술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포크레인을 철수시키고 그날 밤새 작업을 해가지고 저기에 포크레인에 아직 나무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나무에다가 저렇게 종이로 꽃을 만들어서 베어진 나무에 저걸 해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주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걸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민총회까지 가고 한 달 후에 구청장이 직권으로 저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좌회전 차로를 넓히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공사였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베어진 나무에서 싹이 나고 다시 커가고 저희는 그걸 문화예술 교육 워크샵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이 쭉 벌어졌는데, 최근에 저 나무가 이제 문제가 생겼는지 구청에서도 다 엊그제 다 뽑아버렸더라고요, 두 그루를. 굉장히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예술가들이 그 전에 이미 지역에서 축제를 하고 자기 동네이고 애정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내일처럼 달려와서 함께 먼저 시작을 한 거죠. 자, 마을이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정릉 더하기 축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이걸 하게 되는데, 오랜만에 작년에 메타버스로 했었고요. 근데 이 축제는 뭐냐 하면은 정릉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복지관이 먼저 시작을 했었고, 저희 재단에게 손을 내밀어서 재단이 함께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역에 17개, 20개 정도의 단체, 15개에서 17개 이상의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 재밌당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연초부터 같이 기획을 해가지고 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도한다라는 게 없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축제 분위기도 그렇고 모든 게 굉장히 다른 형태.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유지시켜가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이 공간은 아트라운지 쌀이라는 공간인데, 원래 쌀집이었어요. 쌀집 간판이 있어서 그 쌀집 간판을 그대로 살려서 예술가들이 10명이 모여가지고 돈을 1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씩 모아가지고 이 공간을 아예 임대를 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 밥집 해보자. 그래서 근데 잘 안 해요, 밥을. 주로 모여가지고 놀거나 이제 파티하거나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또 이제 자기 바쁘면 문 안 열고 이럴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공간들을 그 지역에 만드니까 굉장히 침체되고 어둡고 뭔가 조용하던 동네에 활력이 생기고, 동네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환영하고, 예전 같으면 예술가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대부분 동네에서 굉장히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히려 반대로 환영하고 팬들이 생기고 궁금해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제 오늘 이 자리를 사실 준비한 강서 양천에서 시작하는 문화예술 같이 만난 모모, 굉장히 이름이 긴데,
여기서 최근 몇 년간의 이제 거버넌스 모임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이제 눈에 띄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들이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이나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는 게 하고 있긴 한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회의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익숙한 풍경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서로의 언어나 그리고 이제 또 운영 방식도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강서 양천이라는 두 개의 행정구역이 만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닌 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한계들 속에서 어떤 그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오늘 그런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여러 가지 아까 나왔던 것처럼 뭐 청소년들의 봄 소풍 프로젝트도 있었고 주제별로 작은 문화예술 축제도 있었고 신나는 예술 여행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모모의 실험들을 비롯해서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데 어떤 협업이 가능할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조윤솔님부터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5월 달에 봄 소풍 프로젝트 청소년 노래 봄 행사 예, 거기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처음에 참여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종이 몇 장을 나눠주셨는데 거기에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뭔가 기회 아닐까 해서 무대도 안 나가니까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졸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한번 질러보자 하는 느낌으로 갔는데 네,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한테도 되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물론 제가 좀 실용음악가로 전향하게 된 게 흔치 않은 일이긴 한데, 다른 분들한테도 약간 그래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부영님. 문주크루는 이제 지역에서 아무래도 이제 춤으로 주민들을 만날 기회를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지 어떤 축제나 행사에 이렇게 보통 참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모든 이제 아티스트들이나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축제가 형성이 되고 그 축제에 필요한 인원으로 투입이 되거나 이제 강사로 초빙돼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양천이 코로나 전과 후로 많이 조금 예술 산업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밖에서는 조금 더 해보려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있던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마저도 폐쇄되고 있는 상황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활동해왔던 공간이 없어지는 걸 눈으로 보고서 되게 안타까움도 많이 느끼고 이제는 내가 어디서 펼칠 수 있나, 내가 10년 동안 활동해왔던 양천이라는 지역이 이제는 내가 꿈을 펼칠 수 없는 지역이 돼버릴까봐 좀 무섭거나 불안하고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춤을 통해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만나면서 이렇게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런 경험 있었는지. 주민들은 춤을 처음 배울 때 제일 먼저 걱정하는 거는 나 몸치인데 나 힘들구나 이 생각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몸치는 없습니다. 대신 자기 몸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를 모를 뿐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가르쳐 줄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지금은 일반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저기 있는 이제 장애인 분들과 다 같이 함께 춤도 배우고 행동 교육도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뭔가 시민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희숙님은 아무래도 이제 독립예술가로 활동하는 게 그리고 아까 그 신나는 예술여행 같은 그런 공공예술 지원 사업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또 하고 하시는데 공공과 이런 예술가로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그 예술가들이 네트워킹하고 기존에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이런 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런 기반들, 그러니까 뭐 정책이나 제도나 체계나 사실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때 이렇게 흩어져 있는 예술가들이 또 모일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3년 그 사업이 좌절됐을 때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공공을 찾지를 못했어요. 사실 어디에 가서 이게 사실 중앙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역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손을 내밀고 어떻게 이걸 해보자고 해야 되지? 찾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야 우리끼리라도 해보자. 뭐 지역에 들어왔는데 꼭 돈 있어야 하냐? 그리고 주변에서도 막 시민단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더 해봅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여기 강서구에는 오래된 빌라가 많아. 되게 그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옥상에 가서 우리 공연을 해보자. 옥상극장 뭐 이런 거 해보자. 그 다음에 그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꼭 저런 평상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담소를 나누셔요. 동네마다 꼭 있더라고요. 몇 개씩. 그럼 우리 그냥 보따리처럼 싸갖고 가서 거기서 공연 보여드리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그 경비 노동자분들의 그 처우나 대우 같은 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그냥 이렇게 경비실에 앉아 계시게 하고 우리 그 마당에서 공연 한번 하자 막 이렇게 아이디어는 많았죠. 근데 사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희도 그거를 지원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같이 했던 친구들 다 전국으로 그냥 다른 도시로 이제 일하러 그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단계는 지금 성북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례예요. 그렇게 해서 민관이 협치가 되고 만들어지면 너무 좋겠죠. 어떻게 해서 예술가들, 그렇게 흩어져 있는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예술가 기반 말고 그 외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예술가들을 어떻게 이렇게 그런 협치의 무대로 불러들이셨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런 활동에 같이 참여하게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안은미 팀장님은 이제 강서 청소년회관에서 일하시는데 이 모모 네. 활동은 강서 양천에 걸쳐 있잖아요. 네. 이런 거버넌스 모임에 참여하시는 게 어렵진 않으셨는지. 이 거버넌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모모 구성원이 지역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리고 경력, 경험, 나이 다 달라요. 이 다른 구성원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나를 공동된 목적으로 나간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사실 저희 조직 내에서도 뭔가 하려면 뭐 부딪히고 일그러지고 하는 게 많은데 이게 과연 다양한 이해 집단들이 모인 이 곳에서 뭔가 강서 양천에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오히려 생각을 조금 역으로 해서 오히려 같이 해보면 뭔가 재밌을 것 같다.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뭔가 새로운 시도를 뭔가 우리 회관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게 좀 더 기울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제 직업이 청소년 지도사다 보니까 물론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에 저희 모모 봄소풍 프로젝트가 정말 많이 기여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본 관점은 축제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아동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모모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아동 청소년의 놀거리 신장에 뭔가 좀 확장에 기여를 하지 않았나. 문화예술과 아동 청소년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인 것 같고 그 문화적 감수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의 몫이 제일 중요하고 또 지역사회가 그것을 함께 같이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구 차원에서 그렇고 이제 이렇게 자치구와 자치구가 함께 경계를 넘나들면서 함께하는 이런 활동들, 그리고 특히 이제 모모에서 이렇게 하는 활동들을 보면서 이게 사실은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의 좋은 사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약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기도 한데 사실 그것만 확인하면은 같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집단 지성의 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면 비록 번거롭고 조금 힘들더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훨씬 더 낫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이렇게 한 명이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공공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공공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공공에서 일하는 사람이 본인의 기획력을 거기서 실현하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대부분 공공에 들어오는 전문가들이 본인의 기획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처음에.
근데 그걸 깨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걸 깨는 순간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때부터는 민간에 정말 좋은 힘들을 가지고 공공은 그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게 펼쳐주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 네, 바로 그게 이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게 일상의 문화예술을 즐기고 그리고 또 그걸 즐기게 또 같이 함께하는 예술가들이나 전문가들이 그곳에서 실제로 본인들의 삶터와 일터로서 이렇게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지 그런 걸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안은미 팀장님부터 그 주민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행사도 경험하셨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청소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쪽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천이나 강서나 또 이런 지역에서 아무래도 숨은 곳에서 좀 아직도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열심히 그 매진하시는 지역 예술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간혹 생각의 오류가 그런 이제 대중 매체를 통해서 접해진 뭐가 유명인의 뭐 전시나 공연이나 뭐 축제들을 좀 위주로만 좀 문화예술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지역에서 하고 있는 전시나 공연이나 문화 축제 등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진다면 그게 그 관심이 이제 참여로까지 이어진다면 제 생각에는 그 지역에서의 일상적인 문화예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부터라도 반성을 하게 되고 저부터라도 이제 좀 지역에 조금 관심을 갖고 이제 문화예술 같이 누릴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삼희유 선생님은 어떤 약간 아까도 잠깐 언급하시긴 하셨는데 어떤 정책적인 이런 어떤 필요성 이런 쪽에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주장이고요. 강서구의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야 된다. 사실 지금은 문화예술이 감상이나 향유의 대상이 아닌 시대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각자가 다 문화예술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기획해내고 그 주체가 되는. 저는 좋은 공연을 보고 좋은 전시를 보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그 생애주기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 생애주기별로 그 단계에 맞춰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을 다 이렇게 보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가 변화해가는 것에서 뒤처질 수 있는 사람들을 그걸 학교가 할 수 없는, 공교육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문화예술 교육이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문화예술에서 그냥 소비자만이 아니라 생산자도 될 수 있고 나도 일상에서 예술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 그런 담론을 흡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반이 없는 곳에서 그러면 어떻게 누가 할 수 있냐를 생각했을 때는 제가 신나는 예술 여행 할 때도 느꼈지만 예술가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사실 단체분들 만나기 위해서 어떤 한 분이 소개해 주시면 그분이 소개해 주신 분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누구 찾아가서 소개받고 거기 조사하고 그런 식의 이제 일들을 예술가들이 다 담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술가들도 사람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되게 위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그 강서구에서 저희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강서구를 떠나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다 반지하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반지하를 서울시에서 다 없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나마 이렇게 여기에서 기반을 잡고 이렇게 터를 잡았는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그런 활동 못 하겠다. 여기서 못 살겠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지역에서 애정을 갖고 우정과 협력을 할 수 있고 사실 그러려면 그런 예술가들의 일단 일상이 좀 보장이 되는 그래서 지역 안에서 다른 데로 막 보따리 장사하듯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거기서 내가 노동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이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먼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계시죠? 보통 오픈 채팅방은 여는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굳이 내 목소리와 얼굴을 이렇게 공개하지 않아도 하고 싶은 말 맘대로 하고 질문 맘대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누구든 좋습니다. 예, 여기 나오신 분들도 좋고 저도 좋고 마이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성북 같은 경우는 그 소위 말하는 문화예술 생태계라는 네. 것에서 이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예술가들이 아까 선생님께서 뭐 반에서 뭐 하지 않았어도 이미 거기에 이제 기반들이 생겨 있었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들을 이렇게 모이게끔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협동조합도 사실 그 예술가들이 이제 스스로 그런 모임을 형성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러면 그런 데조차도 되어 있지 않던 그냥 개별 예술가들까지 무대로 이렇게 올리게 하는, 참여하게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또 네. 하셨는지. 성북은 약간의 이제 눈덩이 효과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있었다기보다는 다 흩어져 있었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까 잠깐 이제 말씀드렸는데, 공익성북 원탁회 처음에 만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25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네. 소개를 다 하고 하는 거죠. 아니요. 그거는 이제 같이, 민간과 같이 이야기해서 구청과도 처음에는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매월 모임을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의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게 뭐가 됐든,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처음에 1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모였어요. 그래서 많이 모일 때는 거의 100명 가까이 모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 하면 매번 자기소개를 다 합니다. 얼마나 지겹겠어요. 처음부터 모인 사람은 한 1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소개만 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데, 그 시간을 견디는 겁니다. 단순히 2시간이 아니라 매월 그렇게 하는 거를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성북의 주축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는 무의미하고 누군가에는 아무런 대가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견디고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하고 그 경험들을 쌓은 사람들이 나중에 지역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그게 바로 공동으로 함께 나름 합의한 지역의 약간의 리더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역이라는 곳은 특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지역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 보세요. 대부분 20, 30년, 많게는 막 4, 50년 내가 이 자리에서, 대부분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주민자치에 이렇게 속하신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내가 여기서 뭐 50년째, 30년째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함께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계속해서 이게 사람들이 모였고 활동을 했고, 물론 그 중간에 떠난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일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지역에서 서로 간에 신뢰하고 활동들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 다른 지역에 보면은 주체 양천구, 주관 뭐 양천문화재단 이렇게 들어갈 때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막 협동작도 들어가고 무슨 친구들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고, 공익성북 원탁에 들어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함께 한다라는 것. 처음부터 기획도 같이 하고, 때로는 공동으로 기획해서 함께 공모 사업을 준비하는 것. 그럼 사업도 같이 하고 같이 실행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의 상상력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물론 그 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무창작소 도토리 협동조합이라고 저희 양천구에서 그 학부모 목공 동아리로 목공을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뭐 학교 수업도 나가고, 그다음에 공예품도 만들어가지고 여성 공예가로도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문화재단 예산 같은 거 받아가지고 지역 생활 문화 프로그램, 목공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거는, 양천구는 지역 편차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강서구하고 양천구가 또 차이가 크지만, 양천구 안에서도 목동권과 신월권과의 지역 편차가 커요. 성북구에서도 그런 지역 편차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지역 편차 내에서 문화는 그 형평성 있게 모든 지역 주민들한테 골고루 들어가야 되고, 특히 이제 소외 지역,
그런 게 잘 안 된 지역에 더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나 정책적이나 뭐 이런 걸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례나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성북이 20개 동인데 정말 한 구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인구가 44만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성북은 성북동과 성신여대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문화예술이나 여러 가지 뭐 시설도 많고 미술관도 있고 기본적으로 발달해 있는데 장이동이나 석관동이나 이쪽 월곡동 쪽은 문화예술 시설도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하나도 없었어요. 도서관도 별로 없고 천장산 우화극장이 월곡동 쪽에 있거든요. 그 한혜종 뒤에 천장산 있는데 그 뒤편에 이제 그 위치한 도서관 지하에 이제 그 극장을 만들었는데 그 극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가 성북동과 이쪽 이제 그 약간 정릉 뭐 이쪽에서 활동하던 예술가들을 약간 이주시키다시피 했어요. 전략적으로. 네. 그래서 그쪽에 가서 문화예술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들이 거기서 활동하게 하는. 물론 이제 거점 공간이 있으니까 가능했죠. 극장이라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버넌스 하거나 네트워크 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그냥 우리가 n분의 1로 모였다고 해서 다 똑같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쏟아야 되고요. 책임도 많이 져야 되고 그런 게 사람이 계속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서미수 선생님이든 누구든 그 역할을 선생님처럼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거죠. 성복은 그래서 지금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친구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서로 친구다. 성북 친구들. 성북은 서로 간의 동료고 친구고. 그래서 닉네임 부르면서 이제 서로 간에 그거 없이, 격이 없이. 그래서 다들 본명을 잘 몰라요. 닉네임을 하도 불러가지고. 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네트워크에 25명에서 100명까지 그렇게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기도 하고 뭐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재미가 없으면 모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재미들을 거기서 안에서 추구하셨고 그런 재미들을 보고 다들 이렇게 모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꼬시는 뭐 그런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재미를 도대체 보여주셨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긴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운동회를 해요. 근데 매년 다른 거죠, 컨셉이.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애견동물 데려와가지고 달리기 대회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일이나 뭘로 바라보는 것 때문에 내가 동로에서 우리 논다. 어차피 놀 건데, 우리 어차피 친구 만나고 어차피 놀 건데, 누구랑 놀 것이냐, 뭘 하면서 함께 할 것이냐, 이런 이제 것들이 함께 서로 간에 계속 이게 퍼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동네에서 함께 놀고, 함께 일하고, 함께 상상하고, 함께 고민 있으면 함께, 들어주고, 이런 일들이 이제 조금씩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여기 이렇게 모이신 분들이 함께 계속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핵심은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네. 특히 요즘 같은, 지금과 같은 시대에 절대로 지치지 말고, 오히려 이런 시기를 약간 유머를 가지고 넘기실 수 있기를, 네, 저는 좀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도 강서, 양천 지역이 문화예술이 더욱더 꼽힐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되기를,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로컬입니다. 네. 동네에 관심을 가지시고, 동네를 믿으시고, 동료를 믿으시고, 친구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